안녕하세요, 하하치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스케줄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디스크 스케줄링이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순차적으로 저장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방법이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의 목적은 처리량의 최대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 응답 시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디스크의 자료 접근 시간을 보면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시간, 오타고 지연 시간입니다. 전송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탐색 시간이란 디스크 상의 트랙 또는 실린더에 헤더를 위치시키는 시간을 탐색 시간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디스크 내의 헤더를 해당 위치하는 실린더에 위치시키는 시간이고, 회전 지연 시간은 지정된 트랙의 헤더가 원하는 섹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섹터에 도달하려고 할 때 디스크를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고, 전송 시간은 디스크로부터 주기억 장치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디스크 스케줄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스크 스케줄링이 있는데, 첫 번째로 FCFS라고 하는 First Come, First Service입니다. FCFS는 디스크 대기 큐에 먼저 들어온 트랙에 대한 요청부터 서비스하는 기법입니다. 도착 순서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방법인데, 디스크의 오버헤드가 적을 때 유리합니다. 헤드의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디스크 부하가 많을 때는 응답 시간이 길어집니다. 탐색 시간을 최적화하려는 시도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SSTF입니다. Shortest Seek Time First라고 해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탐색 거리가 짧은 트랙을 서비스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 대기 큐에 50, 60, 90, 55 이렇게 들어왔다면 FCFS에서는 들어온 순서대로 50에서 60으로, 60에서 90으로, 90에서 55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FCFS라면, SSTF에서는 50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55, 그 다음 가까운 60, 그 다음 가까운 90,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짧은, 탐색 시간이 짧은 트랙부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이 바깥쪽의 트랙보다는 가운데 트랙이 먼저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고 처리량이 많은 일괄 시스템에 유용합니다. 단 헤드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의 요청은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디스크 대기 큐에 있는 것 중에서 150 이렇게 되어 있는 요청이 있다면 이 요청은 실제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응답 시간의 편차가 커서 대화형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캔 기법입니다. 스캔 기법은 SSTF의 단점이 있죠.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로, 헤드가 진행 방향 끝에 있는 요청을 서비스한 후 디스크 끝에서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서비스하는 기법인데, 예를 들면 50, 60, 그 다음에 30, 90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30이 아니라 35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SSTF에서는 50에서 35 제일 가까운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60, 90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스캔 기법에서는 진행 방향의 끝에 있는 요청을 서비스한 후에 진행 방향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캔 기법에서는 만약에 50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고 진행 방향이 60이라고 하면 60에서 90으로 가서
199인 끝까지 갔다가 35로 이렇게 진행 방향을 맨 끝까지 찍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데닝이 개발한 기법으로 현재 헤드의 진행 방향이 결정됐을 때 같은 방향에 있는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갖는 트랙의 요청을 먼저 서비스합니다. SSTF의 단점인 안쪽과 바깥쪽 트랙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응답 시간 편차를 줄이고 오버헤드가 적을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FC, FS, 그 다음에 SSTF, 스캔 기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각 기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는 C스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스캔 기법은 헤드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 가장 짧은 탐색 거리를 서비스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바깥쪽에서 안쪽이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시를 들어보면 50에서 35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90, 60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에 새로운 요청이 도착하면 다음 헤드가 진행할 때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입니다. 응답 시간의 편차가 매우 작으며 부하가 많은 경우에는 C스캔 기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룩과 C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룩은 스캔이 어떤 거였죠? 헤드의 진행 방향의 끝에 있는 요청까지 서비스한 후에 방향을 바꿔서 서비스하는 방법이었죠. 스캔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진행 방향은 끝에 있는 요청을 서비스한 후에 디스크의 끝까지는 가지 않고 헤드의 이동 방향을 변경하는 기법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스캔 기법은 50에서 60, 90에서 헤드의 끝인 199까지 갔다가 35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룩 기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90에서 바로 헤드의 끝인 199까지 가지 않고 바로 35 진행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C룩 같은 경우에는 C 스캔과 동일하게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진행 방향 끝에 있는 요청을 서비스한 후에 디스크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비스합니다. 제가 아까 C스캔을 설명할 때 잠깐 누락한 부분인데 만약에 50에서 35로 갔을 때 바로 9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헤드에 1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0으로 다시 요청된 진행 방향의 끝으로 가서 60으로 서비스하는 방법인데 C룩에서는 1까지 가지 않고 35에서 멈추고 바로 90까지 가서 60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만 진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N스텝 스캔으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시작될 때 대기 중이던 요청만 서비스하고 진행을 시작하고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진행이 모두 끝나고 다음 서비스를 진행할 때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 방향에서 진행이 될 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0인데 갑자기 30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30에 대한 요청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요청은 처리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한 후에 다음 차례에서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돌 때 서비스하는 방법입니다. SSTF나 스캔에 비해서 응답 시간 편차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예시 말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션바흐 기법이 있는데 부하가 매우 큰 항공 예약 시스템을 위해서 개발됐으며 탐색 시간 및 회전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최초의 기법이 에션바흐 기법입니다. 에션바흐 기법의 특징은 헤드는 C스캔이 아까 어떤 기법이었죠? C스캔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며 가장 짧은 탐색 거리를 서비스하는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헤드는 C스캔처럼 움직이며 예외적으로 모든 실린더는 그 실린더의 요청이 있거나 없어도
전체 트랙이 한 바퀴 회전할 동안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에션바흐 기법입니다. 개념만 학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LTF 방법이 있습니다. 탐색 시간과 회전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기법으로 트랙의 요청들을 섹터의 위치에 따라 재정렬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섹터를 먼저 서비스합니다. 섹터 위치에 따라서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 위치를 재정렬한 후에 가까운 섹터 먼저 서비스하는 기법으로 섹터 큐잉이라고도 불립니다. 트랙마다 헤드를 갖는 드럼 등의 보조기억 장치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디스크 스케줄링의 예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큐에 이렇게 요청이 있다고 하고 초기 헤드는 50이에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FC, FS입니다.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69에서 145로 갔다가 23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89, 102, 14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동 시간을 물어보면,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45에서 69를 뺀 값에 이제 145에서 23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145에서 23을 뺀 값, 이렇게 해서 전체 헤드가 이동한 시간들을 더해주면 총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FC, FS고, 그 다음에 SSTF 방법은 먼저 50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인 69로 가고, 그 다음 가까운 거리인 89로 가고, 그 다음 가까운 거리인 102, 그 다음 가까운 거리인 145로 갔다가 다시 그 다음 제일 가까운 23으로 갔다가 14로 가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캔 기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스캔 기법은 지금 방금 이 예제에서는 SSTF 방법과 동일하게 나와요. 한쪽 방향 끝까지 가는데 차이점은 50에서 69, 가장 가까운 한 방향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는 거예요. 89, 102, 145까지 갔다가 여기서는 마지막 헤드의 끝인 199를 찍고 방향을 변경해서 23으로 갔다가 14로 가는 방법. 이게 바로 스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예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SSTF랑 비슷하게 나왔지만 실은 방법이 완전 다르다는 거. 하나의 진행 방향이 있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C스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스캔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가는데 C스캔 방법으로 간다면 50에서 먼저 23으로 갑니다. 23에서 14로 갔다가 마지막 1로 가고, 그 다음에 맨 끝인 199에서 145, 102, 89, 69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서비스하는 기법이 C스캔 기법입니다. 오늘 디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디스크 관리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 디스크 관리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산재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기법이고, 알고리즘을 중점으로 암기를 해두세요. FCFS, SSTF, 스캔, C스캔, 룩, C룩, N스텝 스캔, 에션바흐 기법, SLTF까지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